자, 이번엔 또 시장에 내공이 있는 분 모셔서 다음 주를 기대하는 전략으로 기업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잘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지수 떨어진다고 낙담하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렇더라도 다음 주 분명히 바뀔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형수 대표는 몇 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예, 과거에 이제 전자신문이라고 하는 매체의 IT 담당 기자를 오래 하셨으니까 IT 쪽에서는 누구보다 그 내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모셨고요. 자, 오늘 타이틀 보니까 5G가 이끌고 폴더블이 받치고 뭔 소리입니까 이게? 뭐는 이끌고 받치고? 네. 휴대폰 부품주 얘기인가요? 뭐 휴대폰 부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드릴 회사는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네. 그거는 좀 이따가 긴장감을 아까 공포 영화 얘기했잖아요. 극적인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이 핸드셋 쪽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IT 기업들을 많이 언급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급하셨던 기업들에 대한 상황 점검을 좀 먼저 해야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업들을 말씀하셨죠? 네, 오늘 앵커님이 오늘 좀 괴로운 숙제를 내주시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회사는 MC넥스, 그렇죠. 삼진, 칩셋 미디어, 그리고 CIS, LG화학. 네.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LG화학이나 CIS 같은 그 2차 전지주들은 섹터 자체가 이번 장에도 잘 버티는 오히려 아직까지 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샀으면 약간 수익 구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때 관심을 두셨으면은 네, 수익을 보실 수도 있는. 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테슬라 효과로 이제 주가가 견조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MC넥스, 칩셋 미디어 같은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 섹터들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견조한 수준이고요. IoT 관련주인 이제 삼진은 지난해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번 장에서 좀 못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본질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122억을 당기 순이익을 냈거든요. 삼진이. 네. 근데 시총이 580억이라는 거는 사실 합리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시장이 항상 합리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국은 밸류 시켰을 때는 이익이 얼마 나온다고요? 122억. 당기순이익 122억. 네. 122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580억. 아이고, 저는 콧물을 내온. 코로나는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 농을 섞어 하는 거는 시장에 그만큼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예. 네, 아니 이형수 대표야 그렇게 좋게 보시니까. 하여튼 삼진은 좀 뭔가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게 이익은 나는데 주가가 지금 제대로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아직까지 TV 리모컨 회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시장은 지금 온통 그 테마주만 막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을 찾으면은 또다시 이렇게 발전적인 성장 테마를 볼 텐데 하여튼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많이 IT 쪽이 소외를 좀 받는 일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칩셋 미디어가 있었나? 뭐였죠? 네네. 칩셋 미디어는 이제 반도체 IP 회사인데요. 자율주행차 이제 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의 IP, 그러니까 지적 자산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네. 네. 이 회사도 엄청난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빵 회사, 미국의 빵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업들. 네네. 거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회사들을 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회사들하고도 꾸준하게 지금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여름에는 빵 업체 중인 한 곳하고 이거는 이제 밝힐 수는 없는 거고요. 아직 공시를 하지 않아서 그 회사하고 이제 라이센스를 맺기도 했습니다. AI 라이센스인가요? 그거는 이제 IDC용 이제 서버용 그 관련 칩을 설계하는데 이제 IP를 공급한 거고요. 지금 올해는 이제 AI 컴퓨팅 쪽으로 신규 라이선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뭔가 있네. 네. 밝히기는 어려운 것들. 네, 공시가 나와야지. 사실 우리 그런 게 또 궁금하긴 한데 방송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지속적으로는 지금 좀 약간 둔화되는 느낌? 올해도 좀 달라지겠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실 올 초만 해도 중국 되게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렇죠?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 인류가 생긴 이래로 일회용품 빼고는
가장 많이 팔린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이거든요. 아. 예, 1년에 한 15억 대 정도 되는데 네. 인류가 생긴 이래로 면도기를 넘어선 첫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연간 15억 대씩 팔리니까요. 면도기는 몇씩 팔리나요? 네네. 수염 안 나는 사람들 네네. 면도기 뭐.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올해는 사실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또 그 교체 수요,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이제 좀 일어나는 시기였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폴더블 같은 폼팩터 변화 그리고 5G 이런 적용들이 되면서 프리미엄 쪽에서 좀 신규 수요가 좀 올라올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게 보는 스탠스는 여전하고요. 이게 생활 패턴이 물론 이제 이슈는 많아요. 사실 스마트폰이 오염의 온상이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스마트폰을 떼어놓고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네, 누구나 그렇죠. 다 한 대씩은 가지고 있고 그 기종이 뭐냐는 뭐 선택 사양이지만 점점 더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이런 것들을 원하는 수요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사실 그 이제 혼자 생활하고 막 대면 접촉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대가 아니라 이제 막 두 대씩 쓰는 분들도 왜 두 대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무래도 제 주변엔 뭐, 두 대 쓰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사업용 폰, 뭐 개인 폰 이렇게 따로 파시는 뭐 분들도 하여튼, 계신데요. 네. 유부남들인데 두 대를 있어요. 하여튼. 네. 그래서 수요가 많은데 교체 수요도 있고 네. 최근에 그래갖고 이제 폴더블 폰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스마트폰 부품 산업의 주가 전망은 대충 어떻습니까? 네, 뭐 폴더블 그리고 5G 관련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뭐 그 사실 좀 폴더블 관련주들은 좀 오버슈팅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 조정이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 좀 받고 새로운 이제 펀더멘탈 따라서 이제 주가도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네. 요즘에 사실 이제 스마트폰의 그 어떤 마케팅 포인트라고 해야죠. 폴더블이라는 어떤 폼팩터 변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사실 카메라입니다. 요즘에 카메라 기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리소스가 투입될 수밖에 없고. 뭐 그럼- 달도 촬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촬영인가? 보는 건가? 뭐 이제는 사실 뭐 이제 그 별자리도 이제 그 스마트폰 카메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 줌 기능으로. 네네. 그 뭐 저기 뭐 100배 줌 네. 그리고 뭐 1억 800만 화소까지 되니까 네, 이런 부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리소스들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 이제 부가가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장 쪽으로도 확장 영역이 넓어지면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좀 조정도 조금 러프하게 받고 있긴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시간이 그래서 오늘 기업이 뭐야? 이 기업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아, 네네. 오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네. 오늘은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대덕전자라는 회사입니다. 대덕전자. 네. 아, 좋다. 대덕전자. 네, 대덕전자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PCB라고 해서 인쇄 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PC 같은 거 이렇게 뜯어보면 파란 이렇게 그 플레이트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에 막 반도체도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컨덴서나 이런 부품들도 올라가 있고 이런 걸 하는 회사인데요. 네. 뭐 그동안 좀 이렇게 실적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이게 여지들이 많아요. 합병했죠. 대덕 GDS하고. 네, 맞습니다. 아. 대덕전자랑 대덕GDS가 합병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주가에 좀 이슈가 있어서 희석 요인이라고까지는 아닌데 이제 뭐 그런 뭉치는 과정에서 약간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네. 다시 보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이 회사의 그 전체 매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메모리 기판입니다. 메모리 기판.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패키징 할 때 들어가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 그러죠. 네. 예, 그 서브스트레이트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매출의 절반 이상인데요. 사실 이익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뭐 최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굉장히 수혜를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중국 그 이슈 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우한에 네. 그 이번에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우한이 거의 이제
생산을 거의 못하는 지경이었는데요. 네. 우한에 있는 회사 중에 대만 트라이포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트라이포드. 예, 트라이포드라는 회사가 많이 들어봤는데. 세계 메모리 기판의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켓시어가 글로벌하게. 네네. 전체. 타격이 컸겠는데? 크죠. 예. 어. 사실 크긴 큰데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생산자들은 복직을 시켜도 관리자들이 대부분 대만 사람이나 네. 홍콩 분들인데 복귀하라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생산 차질이 사실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반사이익을 사실 대덕전자가 볼 수 있다. 그게 포인트네. 네, 맞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네. 자, 우한 지역에 있는 트라이포드라는 네네. 대만 업체인데 네네. 메모리 뭐였죠? 기판을 만드는. 기판. 네. 글로벌리하게 마켓시어가 30%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근데 아무래도 생산 차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추론할 네네. 수 있고 네네. 그거를 대덕전자가 지금 치고 들어가서 잠시 약간 그 조금 그렇죠. 수급이 이제 아무래도 불균형이 이루면 결국 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포인트네. 네네, 맞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들으셨을 텐데.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올해부터 그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너레이션이 바뀌지 않습니까? 세대가 좀 네네, 바뀌는 그렇죠. 이게 이제 GDDR6 그리고 네. 이제 모바일 쪽에는 LP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생산은 돼야 되는데 네. 그 관련 기판들이 이제 신규로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우한이라는 곳이 굉장히 하이테크 단지거든요. 중국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거기 정확한 뭐 회사가 이야기 하나 하고 있지 않지만 네. 거기서 새로운 신규 제품이 상당 부분 담당할 계획이었다는 걸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뜩이나 어떤 고부가 제품인데 쇼티지 가능성이 생기면 가격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올해 업사이드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LPDDR, 이 로우 파워, 저전력. 네네, 맞습니다. 네, 그 DDR 지금 4까지 4까지 쓰고 있고요. 네, 네, 5가? 5가 이제 올 상반기부터 이제 양산 좀 본격 적용 될 거. 거기에 또 수혜 연결고리가 대덕전자. 네네, 맞습니다. 뭐 많네요. 네. 자, 매출 50%를 차지하는 반도체 패키징 매출 전망. 이건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작년에 한 500 몇십억 정도 이제 이익이 나왔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한 2배 정도는 이제 이익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반도체 기판 쪽이고요. 네. 그리고 이 실적 추정을 한 거는 사실 우한 사태가 있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기대가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먼저 메모리 기판 외에도 이 회사가 이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용 그 리지드 플렉스 PCB를 하고 있습니다. 리지드라는 건 이제 딱딱한. 네네, 딱딱하고 이제 연성, 그걸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쪽도 이 회사가 상당 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분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엔 조금 이제 수요가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통신 장비, 5G 통신 장비용 기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5G 통신 장비 투자가 이제 좀 재개가 되면 그 이제 통신 장비용 기판 사업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저것 다 걸친다. 네네. 많이 올해 뭐 보이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오퍼이. 네. 네. 내공이 있어, 하여튼. 내공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장도 안 좋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뭐 당장 주가가 오늘 뭐 어떻게 된다 이거보다는 네. 분명히 이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지켜봐야 이번 되는. 조정에서 사실 좀 줍줍하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줍줍이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네.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 아, 일단 뭐 그냥 죄송합니다. 잘 이렇게 분할 매수할 만한 저기가 가치가 있다. 네. 자, 마지막 포인트 여쭤봅니다. 작년 12월에 인적 분할을 발표했어요. 현재 네. 진행 상황하고 이 인적 분할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지금 측정하고 계세요? 네, 이제 일단 12월에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5월에 이제 분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대덕전자와 대덕GD에서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대덕전자 대표이사님이 김영재 사장님이 2세 경영자세요. 그러면 이제 선대 회장님이 이제 작고 하시면서 네. 이 지분을 물려받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네.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지분이 증여세 내고 그러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분이 되게 약한 편입니다, 지금. 13%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분할해서 좀 대주주 지분도 이제 좀 탄탄하게 하고, 그리고 지주사하고 사업회사를 좀 분할해서 이제 주주 가치 제고나 이제 배당, 여력 같은 걸 좀 늘리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예,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지주사하고 분할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었는데요. 베스트 케이스는 뭐 이녹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월스트 같은 경우는 효성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안 좋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대부분은 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고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덕전자 얘기 들어봤고요.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